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단원의 두 번째 주제,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약 6차씩 6번 정도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기후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계절이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름과 겨울로 구분되어서 기온이 매우 높고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에는 추운 기온을 나타내죠. 눈이 자주 내리기도 하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 우리나라의 특징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기온과 기후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먼저 우리가 기온이라고 하는 건 보통 대기의 온도로 얘기해요. 즉 다시 얘기해서 땅에서부터 지면으로부터 약 1.5m 높이에 있는 그 공기의 온도, 이것을 우리가 보통 기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온이라고 하면 얼마나 차가운지 또는 얼마나 더운지를 숫자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온은 땅에서 1.5m 정도에 있는 공기, 대기의 온도의 수치를 나타내는 거라면 기후는요 조금 달라요. 자, 보통 우리가 기온과 기후를 헷갈리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상이라고 하는 건요 그 어떤 대기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까 기온은 대기의 온도였고, 기상은 대기의 상태. 그러니까 순간순간 갑자기 바람이 분다든가 갑자기 비가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잠깐 또는 하루 정도의 짧은 시간에 어떤 시시각각 변하는 변화를 우리는 기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장기간으로 나타나고 오랫동안 그것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러한 특징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후입니다. 다시요, 매일매일 변하는 걸 우리가 기상 변화라고 얘기한다면, 기후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날씨의 변화라든가 어떤 대기의 상태를 종합한 결과를 바로 우리가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후는 보통 무엇을 보고 얘기를 하던가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글 어스를 또 틀어봤는데요, 여러 세계 지역의 기후의 그 상태는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지만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우리가 좀 보면은 땅이 녹색으로 푸르기보다는 뭔가 사막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곳과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 보면요 또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곳과 이곳의 환경이 다른 이유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 기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왜 기후가 다른지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 두 장소의 기후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장기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보여지는 기후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환경도 다르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듯 세계 여러 지역의 기후는 각각 다릅니다. 비슷한 곳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는데요. 왜 이런지 우리가 이 부분을 우선은 좀 지도를 통해서 구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구글 어스로 조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다시피 기후란 일정한 지역에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나타나는 평균적인 어떤 날씨를 종합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지도를 살펴볼게요. 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찾은 것들은 어떤가요? 자, 지금 온도에 따라서 표시된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지금 색인을 보면
여기 보면 빨간색은 열대기후, 그리고 건조기후 주황색, 노란색 온대기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 있습니다. 고산기후는 빗금이 쳐져 있고요. 자,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좀 있나요? 열대랑 냉대, 한대 이런 건 우리가 보면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온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적도 부근, 여기 0도라고 나와 있는 적도 부근의 이 날씨들은 대개 붉은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약간 노란색, 주황색이 좀 섞여 있겠지만 대부분 붉은색으로 나타나 있고요. 반대로 극지방으로 갈수록, 다시 얘기하면 위도가 높을수록이죠. 위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 있어요? 냉대, 한대에 가깝죠. 자, 적도 부근에서 어떤 기후가 나타나고 있던가요? 그렇죠.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한대나 냉대 기후가 보여지고 있더라 라는 거죠. 자, 한대, 특히 완전 북극이나 남극 같은 경우는 한대 기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즉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극지방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점 낮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후가, 장기간 나타나는 기후가 기온이 낮은 기후를 보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지금 보면 우리가 고산기후도 있지만 크게 냉대 이렇게 냉대, 한대, 온대, 건조, 열대기후 이렇게 5가지의 기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으로 나누는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기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열대나 한대를 구분한 거 보니까요. 그 다음 또 어떤 거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보면 건조라고 말이 나온 거 보니까, 그렇죠, 강수량의 차이를 보고 얘기를 하기도 할 수 있겠죠. 자, 크게 기온과 강수량과 같은 이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기후를 분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5개 플러스 고산기후까지 총 6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이쪽에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파고들면요, 대학에서는요 훨씬 더 많은 기후로 분류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총 5+1 6가지 기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세계에는요 크게 이렇게 5+1 6가지의 기후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더라. 또 기후는 기온과 그리고 강수량을 가지고 크게 이 강수량을 가지고 나누더라 라고 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왜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기후들이 분포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얘기해 봅시다. 그렇죠. 자, 지난번에 수업을 열심히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적도 부근은요, 태양열이 바로 머리 위에서 내리쬐듯이 수직으로 비추다 보니까 태양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받아요. 그리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태양에너지를 비스듬하게 받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태양에너지를 비스듬히 받아서 집중적인 태양에너지를 받을 수 없고, 그에 따라서 기온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고요. 적도지방은 수직으로 바로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정도로 우리가 지구가 태양에너지를 거의 수직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에너지를 완전히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기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기온 차이가 생긴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륙을 외우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적도 부근에 어떤 기후가 생기는지 여러분들 적어 보시고요. 이건 뭐가 될까요? 적도 부근에는 열대 기후가 생기죠. 자, 이렇게 적도 부근은 주로 열대 기후가 생깁니다. 이렇게 적고요. 남극 대륙은요, 한대 기후가 생기죠. 이렇게 한대 기후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건조 기후는 어느 지역에 낮아요? 건조하다,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건조 기후는 주로 북위 30도에서 남위 30도 주변 대륙의 서쪽에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30도, 북위 30도, 남위 30도 어느 지역이에요? 이렇게 살펴보면 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건조 지역이 나타나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륙의 서쪽 부분에 나타나더라 특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자, 세 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무엇을 하냐면요, 지금부터 한번 특징을 써볼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 보면 사회과부도 66페이지 보면요, 냉대기후를 보면 벌써 눈이 막 내려 있고, 이게 사회과 부도입니다. 여러분들 통나무 지역에 지금 보면 보기만 해도 춥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녹색으로 나와 있는 온대기후는 뭔가 따스한 기운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여기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대기후는 어떤가요? 한대기후는 냉대보다도 훨씬 더 추워 보이고, 주변 환경이 눈으로 덮여 있는 거, 여기 보면 술록들이 또 보이고, 그렇죠? 자, 이런 기온에 따라서 자연환경 모습과 사람들의 입고 있는 옷, 지어지는 집, 이런 것들이 모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계 기후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열대 기후를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열대 기후,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열대 기후를 보게 되면 위도가 아까 어디에요? 적도 부근이었죠. 이런 적도 부근이 가깝고, 또 이런 곳은 1년 내내 어떻습니까? 기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네, 강수량이 이런 곳은 굉장히 많죠. 왜냐면 햇빛에 의해서 증발되는 공기가 또 올라가서 비를 뿜어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있고요. 또 건기와 우기, 비가 많이 내릴 때가 있고 비가 적게 내릴 때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열대기후라고 하는 곳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느 곳을 살펴볼 거냐면요, 아프리카 중부, 중앙아프리카 쪽을 한번 볼게요. 중앙아프리카 이 지역, 열대 지역을 한번 보면요, 지금 숲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중앙아프리카의 가장 이제 열대기후 중 하나인 콩고 민주공화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콩고 민주공화국 한번 여행을 떠나보면요, 이렇게 열대기후 지역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콩고 민주공화국, 자, 여러분들도 구글 어스에서요, 이 나라 이름을 찍고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동이라고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곳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보려면 아래 보면 여기 콩고 민주공화국 명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자, 이렇게 비룬가 국립공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굉장히 숲이 우거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런 모습들이 비룬가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제 도시화가 되지 않은 곳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숲이 우거져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이 나와요? 약간 초원과 우림 지역의 모습이 나오죠. 이렇듯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고, 건기와 우기가 구분이 되는 특징이 있고요. 1년 내내 기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콩고
기온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어디를 가볼 거냐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건조기후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가볼게요. 리비아라는 나라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리비아의 이 지역의 명소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리비아의 명소 건조기후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아까 숲이 우거지고 막 풀이 우거진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보이죠.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가 간혹, 자, 대부분의 모습들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죠. 건조기후는요, 여러분들 1년 동안의 강수량을 모두 합쳐도 몇 미리가 안 되는 곳을 얘기하냐면 500mm가 안 되는 곳, 그 아래인 곳을 건조기후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녹색 식물들이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고요. 이런 곳은 이제 일교차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햇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반사되는 햇빛에 또 이런 모습들,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모습도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건조한 지역은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경우는 우리나라랑 지난 올해 일본과 중국 아주 그 홍수 피해, 그러니까 폭우 피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 폭우 피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때 하루만 내려도 몇백 미리의 비가 내릴 때도 있었는데 1년 내내 500mm조차도 안 오는 지역을 우리가 건조기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요, 온대기후의 대표적인 나라를 좀 살펴볼 건데요. 온대기후의 대표적인 나라 하면 프랑스, 여러 나라가 있지만 프랑스라는 지역을 보면요, 여러분들 프랑스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시의 모습들이 많은데요, 역시 이렇게 풀도 있기도 하고요. 자, 이런 모습들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죠. 에펠탑 근처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건데요. 자, 온대기후는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어떨까요? 기온이 높고, 그리고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편, 그리고 겨울에는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은 곳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겨울엔 비가 여름철보단 적게 오지만 기온은 굉장히 낮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는 편이고 온도가 높죠. 이러한 기후를 우리가 온대기후라고 하고,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에 약간 변동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보다 온도가 많이 올랐고, 현재 자라고 있는 이제 금강소나무 같은 경우 온난화가 돼서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이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온대기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라고 이제 앞으로 갈 미래가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변동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냉대기후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하면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가 러시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러시아는요, 냉대기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대기후까지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극지방에 특히 그렇고요. 그러면 보통 이제 러시아의 수도인 이제 지역을 보면요, 모스크바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모스크바를 이렇게 검색하면 모스크바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자, 모스크바 지역은요, 냉대기후입니다. 온대기후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나타나지만 온대기후보다는 위도상으로 높죠. 그러다 보니까 기온은 낮고 겨울은 더 춥고 긴 곳을 우리가 냉대기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지금 조금
이 지역, 모스크바 지역이 이제 냉대 기후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다면 한대 기후라고 하면 이제 더 위도가 높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한번 살펴볼게요. 되게 어느 지역을 이제 또 예를 들 수 있냐면 알래스카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벌써 위에서 봤는데도 어떤가요? 눈이 막 만년설이 쌓여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 자, 알래스카를 한번 보면요, 알래스카는 한대 기후입니다. 한대 기후는 뭐냐면요,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매우 낮아서 가장 높은 그 월도, 가장 높은 달도 영상 10도가 안 되는 곳, 그런 곳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런 곳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냉대가 아니라 한대 기후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런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주변에 눈이 덮여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추워 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구글 어스에서 여러 곳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온대기후, 냉대기후, 열대기후, 건조기후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특징들을 잘 알아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고산기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아까 우리가 기온과 강수량을 갖고 기후를 나눈다고 했는데 이렇게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분명히 북위 30도 부근에 있는데요,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고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뭐예요, 한대기후, 그 파란색의 한대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요? 고산기후, 즉 해발고도, 높이가 굉장히 높은 지역, 고산기후고, 그 높다 보니까 기온 자체가 어때요? 한대기후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산을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죠? 기온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자, 고산기후란 무엇일까? 해발고도가 높은 고산지대, 1년 내내 날씨가 서늘한 곳, 1년 내내 날씨가 서늘한 곳. 왜?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해발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점점 낮아지는데 월 평균 기온이 15도 내외, 봄처럼 날씨가 온화하고 이처럼 고도가 높은 기온을 우리가 곳을 고산기후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산기후는요, 무더운 평지보다도 인간이 생활하기에 유리해요. 무더운 곳보다. 왜요? 높아지다 보니까 적도 부근이더라도 월평균 기온이 15도 내외라는 거예요. 높다 보니까 기온이 계속 내려가서. 그래서 그런 지역에 이제 발달한 도시가 대표적으로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콜롬비아의 보고타, 그리고 에콰도르의 키토라는 곳은 해발 2000m 이상이고, 볼리비아 라파스라는 곳은 해발고도가 3600m나 된다고 합니다. 페루의 어떤 그 마추픽추 문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도 보면 어때요? 모습들. 자, 산 위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고타 지역의 모습.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굉장히 높은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산 기후는요, 여러분들 1년 내내 날씨가 서늘하다라는 거. 왜? 해발고도가 높아서.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았듯이 주변에 온대기후나 이런 날씨가 따뜻한 날씨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보면 빗금 쳐져 있죠. 그리고 온도는 이렇게 낮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그렇죠, 히말라야 부근이죠. 히말라야 하면 굉장히 지구의 지붕이라고 할 정도로 높잖아요. 그리고 여기 좀 더 살펴보면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들이 이렇게 빗금 쳐져 있죠. 무조건 이제 어느 정도 높은지에 따라 기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산맥들이 있는 곳에 고산기후가 나타나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월평균 기온이 15도 내외인 서늘한
기온을 보이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수업 마칠 거고요. 여러 5가지 기후, 그리고 추가로 뭐 배웠습니까? 건조기후랑, 자, 우리가 총 5가지 기후를 배웠고요. 플러스 고산기후까지 배워서 6가지의 기후를 배웠다는 거, 오늘 내용을 잘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